열어줄까요? 오늘은 지난 1편에 제가 캐나다 워홀 현지 사무직 합격하면서 서류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2차 폰 스크리닝 그리고 3차 직접 회사에 가서 보는 현장 면접 후기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또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역시 캐나다 워홀을 준비하는데 사무직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제가 준비했던 과정이랑 꿀팁 다 중간중간에 많이 풀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건 폰 스크리닝이거든요. 저는 이걸 하면서 진짜 내가 캐나다에 와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을 몇 군데 다녔었는데 그때도 폰 스크리닝이란 거는 해본 적이 없어서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전화 면접이래요. HR 쪽의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가 이 직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평가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지원자와 전화로 면접을 해보고 먼저 스크리닝을 해서 거르는 거죠. 저는 서류를 먼저 그 인디드로 접수를 하고 연락이 별로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아, 저 떨어졌구나. 또 다른 데 준비해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혹시 이날 몇 시쯤에 폰 스크리닝 할 수 있냐라고 하시길래 당연히 전 된다라고 대답했죠. 근데 약속된 시간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뭔가 나 고스팅 당했나 보다. 이거 사기인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정해진 시간으로부터 1시간 뒤에 연락이 와서 폰 스크리닝을 진행을 했거든요. 캐나다에 와서 취업 준비하실 땐 정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몇 시간 지나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아예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폰 스크리닝을 하면서 딱 진짜 5분 했거든요, 전화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짧게 공유를 드리면 너 왜 이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지원 동기에 관련된 질문이잖아요.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내가 프리랜서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포지션의 적임자이다 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비자 형태와 만료일이에요. 한국에서 온 지원자다 보니까 비자는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만료 기한은 언제인지 라고 여쭤보셨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을 했을 때 너 캐나다에서 산 적 있어? 아니면 뭐 해외에서 살아본 적 있어?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 라고 칭찬 플러스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꾸준하게 영어를 공부해왔다라는 식으로 해서 영어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는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받았던 질문은 availability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대로 해석을 하면 가용성에 대한 질문인데 언제 얼마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잡을 하고 있으면 뭐 일주일에 두세 번만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몇십 군데 레주메 드랍을 하루 다니면서 정말 많이 한 90% 이상의 고용주에게서 받았던 질문이에요. 내 가용성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사무실은 여긴데 너네 집에서 몇 분 정도 거리냐 그리고 너 운전할 수 있냐 이런 저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너의 availability랑 그 다음에 랭귀지 스킬을 볼 때 난 너랑 일해보고 싶은데 혹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우리한테 보내줄래? 우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널 대면 면접에 부를지 말지 알려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지난 1편에서도 정말 강조를 했는데 여기도 포트폴리오를 내라 필수적으로 내라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폰 스크리닝 단계에 가서 포트폴리오를 요청을 하신 걸 보면 사무직을 지원을 할 때는 정말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는 게 정말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던 그렇게 해서 폰 스크리닝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냥 문자로 연락이 왔거든요. 내일 아침에 우리 회사로 직접 대면 면접 보러 올 수 있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폰 스크리닝에서 당당한 태도로 하니까 그걸 되게 알아봐 주신 건가? 포트폴리오가 빛을 본 건가 싶어가지고 뭐 어찌됐던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대면 면접까지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때부터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혹시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 직무 기술서를 캡처해놨거든요. 일단 그걸 펼쳤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 1편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를 면접할 때도 좀 내뱉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들어서 면접 예상 질문 리스트에 넣어서 좀 보강을 해보려고 먼저 직무기술서를 다시 봤어요. 공고를 보면은 responsibility랑 그다음에 뭐 qualification, 우대사항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거기서 키워드를 추출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1차 예상 면접 질문 리스트에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녹여서 먼저 질문을 보충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마케팅 사무직 예상 질문 리스트 이런 거 치면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넣어서 추가를 했고 챗GPT를 되게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GPT한테도 예상 질문 리스트 적어줘 이렇게 하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나올 것 같다 싶은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넣어서 예상 질문 리스트에 그냥 다 추가했어요. 듬뿍듬뿍 추가하다 보니까 아니 9페이지가 된 거예요. 제가 일단 그렇게 많이 적어놓은 이유는 그거를 직접 타이핑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뇌에 기억이 된다고 해야 되나? 각인이 돼요. 무심결에 단어랑 키워드가 다 입력되고 기억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접장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혈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면접 당일날 도착해서 담당자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다른 면접자랑 면접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너무 갑자기 평온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쎄고 널렸고 오히려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좀 안심. 그리고 면접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진짜 캐주얼한 옷만 엄청 많이 들고 왔거든요. 그냥 티셔츠에 청바지. 혹시 모르잖아 싶어서 슬랙스 딱 한 장을 들고 왔어요. 그걸 진짜 입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최대한 색깔은 좀 무채색 톤으로 네이비랑 화이트랑 그레이 컬러 옷으로 그냥 입고 갔고요. 그렇게 면접이 시작이 됐어요. 제 앞에 면접관 2분 정도가 계셨고 처음에 그냥 뭐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 여쭤보셔가지고 너무 떨린다. 나 여기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라고 대답했고 캐나다에서 일한 경험은 없어? 너 그러면 로컬 회사 처음 면접이야? 너 이 회사 명은 들어봤어? 근데 저는 정말 다행히도 그 회사에 대해서 뭔가 이제 많이 본 상태였어요. 어디서 봤는데 내가 여기에 면접자로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올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분 좋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 여기까지 끝나고 본격적으로 업무나 제 실력을 뭔가 증명하는 그런 질문이 이어졌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정말 체감 난이도가 상당했고요.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였고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서 너만의 강점이 뭐야? 너 KPI가 무슨 뜻인지 알아? KPI 테스트 넌 어떤 식으로 해봤어? 이 제품이 예를 들어서 새로 나와. 그럼 너 그 제품 어떻게 마케팅할래? 우리 어떤 해당 제품군이 주목을 받고 있어. 너라면 그렇게 주목받는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마케팅할래? 넌 마케팅이 왜 좋아? 너 마케팅과 관련해서 이 업무는 해본 적이 있어? 지금도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를 다니고 또 인턴을 하고 프리랜서를 하면서 제가 쌓아두었던 그런 경험이나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진짜 우다다다 내뱉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 진짜 한국 회사에서도 정말 단골 질문으로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나를 좀 더 각인시키고 기억에 남게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좋은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저한테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이 질문 신선하다라고 뭔가 생각해 주시는 듯한 그런 면접관님들의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그 질문을 한 저도 좀 울림을 받았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타이밍에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유의미한 질문을 하셔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게 좋다는 점, 이거 완전 진짜 꿀팁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실 면접이 끝났고요. 대면 면접은 한 30분 정도 진행됐는데 면접장을 나왔는데 진짜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경험치가 쌓이고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그냥 영어를 더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말 다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어에 대해서는 면접장 상황이 어땠냐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영어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게 내가 한국어로 말하는 것만큼 전달력 있게 전달이 될까? 라는 이 생각이 들어서 영어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 아는 단어만을 써야 되고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하는 영어는요. 연음 하나하나가 캐치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미 1차적으로 긴장을 베이스로 깔고 가고 조금만 빨라지면 그 질문의 의도를 캐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암소리 이런 것도
좀 몇 번 했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대답할지 정리하고 진짜 이게 정말 긴급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면접을 보고 집에 와서 낮잠을 자고 싶은 거예요. 핸드폰에 알람을 다 끄고 그냥 방해금지 모드를 해놓고 그냥 낮잠을 잤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아니 부재중 전화가 한 통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면접을 보고 온 회사에서 연락이 와 있는 거예요. 너한테 잡 오퍼를 주려고 해. 다시 전화 줄 수 있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라는 생각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너랑 면접 보고 너한테서 좋은 인상을 받았고 우리랑 같이 일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너무너무 감사한 경험이고 내가 한국에서부터 이력서 준비하고 추천서 부탁드리고 엄청 고군분투하면서 했던 게 다 이렇게 좋게 돌아오는구나 싶어서 역시 준비해놓으면 유용하게 쓰이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캐나다 월 사무직 폰 스크리닝 그리고 대면 면접 그리고 합격했던 순간까지 다 공유 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제가 경험했던 걸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주절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은 일상 영상이 될지 아니면 못다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으니까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